우선 정치화복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나랑 이제 따로 한 과목씩 다 수업을 하고 있는 애들이라서 뭐 나에 대해서 소개할 것도 없고, 사실 미리 하나 말하자면 이 정치화복 강의는 우리가 수업하는 내내 촬영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도 지금 촬영 중에 있고, 요 촬영 될 거기 때문에 과도한 욕설이라든지 드립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할게요. 그래서 과도한 욕설이라든지 뭐 장난 이런 것만 자제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녹화가 되고 있는 강의예요. 오케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정치화법을 들어갈 건데 정치화법 우리 보면은 다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클래스룸에 교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하고 나서 필기를 하고 8문제를 풀 거고 그리고 노트 준비했습니까? 노트. 노트. 예, 노트. 어떤 노트야? 그냥 딱 28줄짜리 아니면 그 이상의 노트야? 그게 중요해, 나한테는. 스물, 백지 노트고, 지성이는. 그 이상, 그럼 상관없겠네. 왜냐하면은, 내 필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매니의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딱 28줄을 맞춰서 필기를 해요. 딱 줄에 맞춰서 노트 한 장씩 한 장씩 할 거거든. 한 페이지씩. 그래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이면은 더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또 설명하는 부분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받아 적고 싶으면 받아 적어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 어, 이번 2021 수능에서 네, 드디어 동아시아사가 정치화법을 다시 이겼습니다. 네, 동아시아사가 7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6위로 올라왔거든요. 정법이 많이 줄었어요, 의외로. 그래서 정법도 사실 괜찮은 과목인데 왜 그렇게까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사실 한국 지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인원들 감안하면은 정치화법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나는. 자, 우선 우리 정법 어떻게 배우는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정법이 크게 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6단원. 우리 다사고 학생은 잘 알겠지만은 우린 통합사회 수업 시간 도중에 정치화법 1단원을 거의 다 배웠습니다. 맨 앞부분 빼고는 정치화법 1단원 다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사고는 약간 좀 복습 그런 느낌일 거고 지성이는 처음부터지만 다 아는 내용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통합사회 4단원의 인권 파트 하면서 배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중학교 때 세계사 배웠잖아요. 그 세계사 배운 내용들도 일부 언급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게 느끼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전체 6단원 중에 자 1단원, 2단원, 3단원 해서 3개를 묶어서 이 파트는 정치 파트입니다. 정치. 아, 맞다.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하면은, 방금과 같이 약간 필기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뜨게 될 거야. 그거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치가 1, 2, 3단원이고, 그 다음에 법이 4단원, 5단원, 6단원, 요렇게 3개 단원이 법. 근데 사실 1단원은 약간 정치랑 법이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야. 진짜 정치는 2단원부터긴 해요. 자, 그럼 1단원은 뭘 배우냐면은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와 법의 의미라든지 이념이라든지 기능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법치주의도 배우겠지.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헌법 배울 거야. 헌법. 헌법은 최고법이기 때문에 뒤에 4, 5, 6단원에서 법을 배울 때 이 법들이 헌법에 위배가 된다면은 그 법은 잘못된 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헌법을 배우고 그리고 기본권 이렇게 하면 1단원 끝. 2단원으로 가면 뭐 배울 거냐면은 정부 형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정부 형태. 그래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여기까지 많이 들어봤어 너네도. 근데 이원 집정부제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정부 형태도 있거든요. 그거까지 3가지 볼 거고 3가지. 그리고 국가기관 봅니다. 국가기관. 우리가 흔히 아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다가 플러스 알파다. 왜 알파가 되냐면은 행정부 안에도 대통령이 하는 업무랑 국무위원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장관들, 장차관들이 하는 업무랑 감사원이 하는 업무랑 그 외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또 사법부도 법원 보고 헌법재판소도 따로 볼 거기 때문에 약간 양이 좀 많고 입법부 같은 경우는 국회 자체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3단원 가면 배우겠죠. 선거를 또 자체적으로 배울 거고. 자, 어쨌든 국가기관, 정부 형태 국가기관 다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방자치 배울 거예요. 지방자치. 나중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 칠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론이라고 해가지고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거든. 요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 과정에서도 강조된 부분이긴 한데 크게 어렵지는 않고 우리가 앞에 1단원이랑 2단원 앞부분 뭐 국가기관 정보영토 이런 것만 좀 잘 배워 놓으면은 지방자치 부분은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리고 3단원에 가면은 3단원이 완전 솔직히 말하면 정치학의 핵심이에요. 앞에는 약간 국가기관 이런 거 했잖아. 3단원은 거의 순수 정치학 그런 느낌일 거야. 그래서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건데 여기에 이제 정치 과정, 그리고 정치 참여. 뭐 정당을 통해서 할 거냐, 이익 집단을 통해서 할 거냐, 시민단체를 통해서 할 거냐, 이런 정치 참여. 그리고 3단원에서 킬러가 수능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선거야. 선거제도. 선거제도는 사회문화의 도표처럼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어. 물론 계산이 진짜 단순 계산이 있긴 해요. 막 그렇게 사회문화처럼 비율 따져가면서 계산하는 건 아닌데 다만 사회문화 도표는 도표 푸는 스킬만 하면 바로 할 수 있거든. 근데 정치화법에 나오는 이런 선거제도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론이 기본적으로 빠삭해야 된다. 이론을 전제로 깔고 그 위에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선거제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4단원으로 가면은 4단원은 민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사실 저번 교육과정에서는 민법에 이제 뭐도 있었냐면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라 해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법이 있었어요. 민법 교육과정 안에서. 근데 요번 넘어오면서 없어져 버려. 그 대신에 어떤 특정 교과서에 한해서 날개단에 그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물론 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법도 설명은 할 겁니다. 그래서 민법 그리고 재산 상속이라든지 부부 간에 있어서 또 상속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그 최근에 그 문제 있잖아. 그 작년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그런가 그 구하라 씨가 죽으면서 구하라 씨의 모친과 부친 사이에 재산 상속이랑은 좀 그렇고 재산 분배, 재산 분할 어쨌든 그런 거 그런 문제들을 민법에서 다 다룰 거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계약이야. 계약이 무엇인지.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체결해야 되며 계약 과정에 따라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계약에 어떤 법률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그거를 4단원 민법에서 배울 거고 5단원 형법인데 5단원은 형법에서 어려운 게 하나 나온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특수불법행위라는 게 있어. 일반적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즉 비정형화된 불법행위들. 그래서 특수불법행위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 여기서 학생들이 다 헷갈려 하는데 형법의 시작은 이거야. 적법 절차의 원리야 죄형 법정주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을 건데 일사부재리의 원칙, 미란다 원칙, 기타 뭐 영장제도 엄청 많이 나와. 뭐 법률 불소급의 원칙, 시효제도라든지 그런 거를 형법에서 다루게 될 거야. 그리고 형법은 상대적으로 법 파트에서 양이 적은 편이에요, 좀. 그래서 5-3단원에 가면은 노동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통합사회 할 때, 통합사회 그 4-3단원 보면은 청소년 노동자 인권 뭐 해가지고 나온 거 있지. 거기 보면은 우리가 그거 했어. 그 청소년 근로자 10개명인가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했었단 말이야. 그게 여기 나와요. 그게 정법에 있는 내용이거든. 노동법 하면서 연소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뭐 근로 10개명 그거를 똑같이 배울 겁니다. 노동법. 실제로 수능에도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봐놔야 되고. 마지막 6단원은 국제법인데요. 국제법. 국제법은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그 사건으로 나와. 그래서 국제법은 약간 세계사랑 좀 관련이 세계사의 일부 내용을 같이 배웁니다. 국제법 단원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 베스트팔렌 조약 이게 1648년 있었던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런 조약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국제 관계 그러면 한반도에서 조약 체계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국제법 단원에서 배울 거야. 총 이렇게 6단원 하면은 정법이 끝납니다. 생각외로 양이 사회 탐구 타 과목에 대해서는 정법이 양이 꽤 있는 거예요. 어, 보통은 5단원인데 정법은 6단원. 참고로 말하면 한국 지리는 7단원, 세계 지리는 8단원. 그 과목들을 제한 나머지 사회 탐구는 대부분 5개 단원인데 정법이 양은 많아도 배우면 재밌는 과목이야. 어떤 선생님들 막 이렇게 말씀하셔요. 헌법 그거 다 외워야 된다. 헌법 다 외우고 민법도 외워야 되고 형법도 외워야 된다. 야, 그럼 우리가 사법고시에 치지 뭐하러 여기 앉아서 정법을 배우겠니? 맞지? 그냥 우리는 그 사건이라든지 사례, 판례를 보고 그걸 통해서 아, 이게 이런 거를 가리키는구나. 이런 거를 의미하는구나. 그 정도만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뭐 궁금하다 라든지 네, 질문 없는 걸로 알고 그럼 오늘 첫 시간이니까 첫 주고 첫 시간이니까 내용을 많이 안 할 건데 그래도 수업은 시작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잠깐 나와서 이제 나랑은 필기를 들어갈 건데 자, 항상 맨 첫 줄에 우리가 제목을 적을 거야. 아무래도 나랑 필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둘 다 제목 적고 1번 그 뒤에 한 줄씩 들여 쓰는 거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할게요. 갑자기 밝기가 왜 낮아질까? 정치와 법 1번 정치 그럼 정치란 우선 무엇이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갈등 조정 과정이다. 이거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우선 갈등을 조정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정치라고 떠올렸을 때 너네가 아는 정치는 자, 내가 물어볼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치는 뭐야? 딱 그냥 우리가 정치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거. 한번 적어봐요, 채팅창에.
그냥 아무 생각이나 던져도 됩니다. 딱히 안 떠오르고. 지성이는 당. 그렇지. 내가 원하는 답이었어. 우리가 흔히 정치라고 하면 딱 그게 생각이 날 거야. 당쟁. 그 더머시기 당이랑 그 국머시기 당이랑 그 맨날 싸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게 막상 떠올릴 때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이 갈등 조정 과정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생각해보면은 급식줄을 선다고 해보자. 1반부터 8반까지 있어. 급식줄을 설 거야. 오늘은 월요일이야. 월요일은 3반부터 서는 날인데 4반이 3반보다 앞에 가 있어. 이럴 경우에 너네가 왜 앞에 가 있냐, 원래 우리가 아니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갈등을 조정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갈등 조정 과정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이것도 정치가 될 수 있겠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싸워. 얘네를 화해시키려고 그럴 거야. 화해시킬 거야. 그럼 이거 역시도 정치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모든 게 다 정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볼 거야. 2번 관점. 자, 파란색으로 A. 국가 현상론. 자, 국가 현상론에서 보는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즉, 정치를 좁은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국가에서만 일어날 말 그대로 정치라는 게 국가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걸 되겠고, B. 집단 현상론. 이거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 그러니 A와 B가 싸우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 조정 과정 역시도 정치가 될 수 있다. 집단이 현상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거 정치될 수 있다. 라고 하면 집단 현상론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관점 오른쪽에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나 적을게. 여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평가원 단위 시험에서. 자, 국가 현상론은 집단 현상론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됩니다. 국가 현상론, 좁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정치는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정치 포괄이 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국가 현상론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국가 현상론, 아까 말 그대로 했어. 국가에서만 일어날 수 있대. 자,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우리가 아까 내가 맨 처음 물어봤을 때 흔히 떠오르는 그 당 얘기, 그게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구 주민들한테 뭐 공약을 내걸고 그거를 이제 실현시키고자 하고 그런 것들을 행사하는, 이게 국가 현상론인데, 자,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가다가는 정치를 소수의 사람들만 하게 된다.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정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걸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하냐면은 엘리트주의라고 해. 그래서 이 국가 현상론은 엘리트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 엘리트주의 유발. 자, 그에 비해 집단 현상론 같은 경우는 검은색 우선 쓸게요.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조정, 해결한다. 이해관계를 조정, 해결하는 과정을 넓은 의미에서 바라봅니다. 그럼 이 집단 현상론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국가의 특수성을 간과한다. 국가의 특수성 간과. 왜? 넓게만 보니까 얘네 소수의 진짜 국민들의 모두의 이익이 아닌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도 정치라고 보는 거니까 국가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게 되겠네. 그러면 국가의 특수성을 간과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3번 동그라미 3번 정치의 기능 같아요. 기능. 태블릿이 될 때까지. 네, 기능. 첫 번째. 우선 사회 질서를 유지하겠지. 그래서 질서 유지. 두 번째. 이 정치라는 것은 결국 갈등 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를 통합시켜 줄 거야. 하나의 의견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과정이니까 정치도. 세 번째. 사회적 희소 가치를 배분한다. 사회적 희소 가치 배분. 네, 등등등 있습니다. 사회적 희소 가치를 배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희소한 가치들. 예를 들어보면은, 갑자기 막 예시가 떠오르진 않네. 사회적 희소 가치.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몰라요. 지금 예시가 안 떠올라요. 그냥 그렇게 의미만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큰 2번으로 갈게. 큰 2번. 법. 법은 뭡니까? 1번. 의미.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든 사회 규범인데, 누가 만들었다? 국가가 만든 거야. 그래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 규범. 선생님, 그러면요. 법은 국가가 만든 건데, 그건 알겠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학교 때 3년 동안 다 배우진 않았고, 그래도 3년 안에 배웠던 과목이 있잖아요. 도덕. 그럼 도덕은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고 하기도 뭐하고, 이거는 뭔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좀 이따가 법하고 도덕을 비교할 건데, 그 비교는 필기는 안 할 거예요. 시험에는 안 나와. 왜냐면 이거는 뭐 중학교 때나 법이랑 도덕을 비교하는 게 나오지, 고등학교 정법에서는 이런 거를 잘 안 냅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제 다 우리 한 페이지 필기하고 밑에다가 따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이 법의 기능. 2번 법의 기능. 자, 법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행위 규범이다. 파란색으로. 행위 규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판규범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선 재판규범까지 쓰고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와서 화살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규범 이퀄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 행위규범은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고 재판규범은 재판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되겠지. 근데 이러한 법도 특성을 가진다. 세 번째 3번 동그라미 3번 특성. 사실 특성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야.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글로 약간 좀 특정한 단어로 옮겨놨을 뿐이거든요. 자, 빨간색으로 A 강제성, 그리고 B 위계성. 자, 강제성부터 바로 갈게요. 자, 강제성. 법을 내가 위반했어. 위법 없이 뭐가 오지? 보상을 하니 제재를 하니? 내가 법을 어겼어요. 보상을 주나 나한테? 제재를 하겠지. 그래서 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제재를 한다. 근데 이것은 관습이라든지 종교, 도덕 규범과는 다르다. 자, 관습. 전해져 내려오던 습관이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축적되어서 내가 예를 들어 제사 문화를 안 지켰어. 그렇다고 내가 뭐 처벌받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는 그랬을지 몰라. 그래서 천주교 박해가 일어났지.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 내가 제사를 안 지낸다고 국가가 나한테 처벌을 합니까? 난 너희의 대답이 궁금하다. 처벌할까? 저 제사 지내기 싫어요. 그럼 국가가 딱 와가지고 딱 이제 검사가 와서 경찰이 와서 나 체포해 가니? 막 영장 제시하면서 당신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므로 체포하겠다. 야, 너무 당연해서 답을 안 하는 거야. 쓰느라 바빠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안 하지. 두 번째. 나는, 불교를 믿는다 해볼게. 불교를 믿어. 그래서 내가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불교 경전을 막 외. 마하바나 막 이런 불교 경전을 외고 있어. 근데 옆집은 크리스트 신자들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있어. 근데 국가가 믿는 종교, 국교는 크리스트교야. 그러면 내가 크리스트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불교 경전을 외웠다는 이유로 날 체포해가? 이거 역시 아니지. 그런 것들이야. 근데 법을 위반했을 때, 법이라고 하는 사회 규범을 위반했을 때는 국가가 제재를 해버리죠. 그 다음에 B, 위계성. 자, 이거 한번 말해봅시다. 자, 법의 체계. 흔히 우리가 법의 5단계, 5단계론이라고 하는데, 이거 승준이 한번 대답해봐. 법의 5단계로. 제일 큰 거부터 순서대로. 헌법, 법률. 그 다음 왜 안 나오니? 뭐 그런 거 있잖아.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그치, 명령? 그 사이 하나 빼먹었는데. 명령과 규칙 사이에 한 개. 뭘까? 대구시의회 땡땡. 이렇게 하죠, 보통은. 그렇지, 조례지. 자,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자, 헌법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법은 헌법이죠. 그 다음에,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요 순서. 자, 그 다음에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합니다. 법안을. 이거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윤창호법 이런 것들. 법률이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국회에서 하는 거. 자, 국회.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조례. 이런 식으로. 조례가 들어갑니다. 아니, 조례 들어있죠. 잠깐만. 명령 먼저 해요. 명령. 미안해요. 자, 법률 다음에, 저 충실성 꼬여다 생각했어. 자, 법률 다음에, 우리나라의 장관들 있죠. 장관들. 행정부의 각 수장들이 있어요. 행정부의 최고 우두머리는 대통령이거든. 그럼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잖아. 대통령령.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 대통령령의 일부가 계엄령이라고 있어요. 계엄 선포권을 행사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올스탑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그 계엄 선포권을 많이 악용했던 대통령들이 몇 명 있지. 그리고 국무총리령, 그리고 장관들, 각 부의 장관들이는 부령이라고 해가지고 한다. 이거 어차피 다 배울 거야. 명령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의회, 뭐 군의회. 시의 군의회는 아니다. 잠깐만. 특별시의회, 광역시의회, 도의회. 잠깐, 그럼 이거는 필기하지 말고 잠깐 설명만 들어봐. 자, 우리나라는 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거든.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긴 한데 미안해. 나 오늘 왜 이러지? 지방이 아니라 기초인데. 기초. 내가 오늘 약간 정신 좀 나갔나 봐요. 잠을 못 잤거든요. 자, 미안해. 다시 설명해 줄게. 지방자치단체 안에 크게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하위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어. 자, 광역자치단체 우리가 아는 특별시, 1특별시, 그 다음에 6광역시, 그 외에 여러 도들. 좀 기다리면 써지겠지? 뭐 이거는 크게 뭐 쓸 필요는 없으니까. 뭐 경상북도 의회, 뭐 경상북도청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뭐냐? 시군구 의회들이야. 예를 들어 뭐 평택시 의회, 뭐 달성군 의회, 서구 의회.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여기까지 파악을 하고, 자, 그럼 다시 우리는 필기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자, 지방자치단체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들이 발표하는 게 바로 조례다, 조례. 시의원들 있잖아. 시의원들이 발의하는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태블릿이라는 분이, 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리가 줄여서 지자체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아는 대구시장, 뭐 광주시장, 경상북도지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발의하는 게 있어. 그게 규칙이야. 규칙. 이렇게 하면은 법의 위계성까지 설명을 했고 3번, 큰 3번. 법의 이념. 자, 빨간색으로 별 2개만 달게요. 법의 이념은 내신 문제에서 내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끔가다 수능 1번 문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법과 정치 시절에는 거의 맨날 나왔었고요. 자, 법의 이념. 자, 파란색으로 1번. 법의 첫 번째 이념은 정의. justice입니다. justice.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정의롭다 할 때 그 정의인데, 사실 이 정의에도 구분을 둘 거야, 우리는. 이 구분을 둬서 봐야 됩니다. 다시 검은색으로 바꾸고, 정의는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이다.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 의 의미. 크게 이 정의의 의미 사실 이렇게 내리죠. 우리 6단원, 통합사 6단원에서 배웠잖아, 정의. 네가 한 만큼 다른 사람들과 가치를 동등하게 네가 노력한 만큼 그 몫을 대우받는 것. 시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 쓰기엔 너무 길잖아. 간단하게 쓸 거야. 파란색하고 왔다 갔다 할게요. 자, 평균적 정의. 파란색으로 평균적 정의까지 쓰고, 그 다음 다시 검은색으로 동등하게 가로 열고, 동등하게 가로 닫고, 플러스 다시 파란색으로 배분적 정의. 이게 같은 말이 분배적 정의랑 같은 말이에요. 다시 검은색으로 노력한 만큼 가로 열고, 노력한 만큼. 요게 정의의 의미예요. 동등하게 네가 그 노력한 만큼의 몫을 받아가면 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갑니다. 빨간색. 자, 원래 A 그 다음에 기억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A에서 한 줄 들여 써서 심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정치하는 삶, 철학하는 삶,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크게 정의를 두 파트로 나눠서 봤지. 일반적 정의. 자, 일반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됐다. 준법. 여기에 플러스 특수적 정의가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특수적 정의를 배울 때 뭐 그게 세 가지로 다시 또 나눠서 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정법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갑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눠본 견해도 있지만 다르게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눠보기도 하거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견해를 모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파란색 한 칸 들여 써서, 네, 로마자 소문자로 1 하고 평균적 정의. 다시 평균적 정의. 그리고 아래 소문자 로마자 2번에서 배분적 정의. 검은색으로 갈게요. 다시. 자, 평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거지. 평균이잖아.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가야 되는 거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교환적, 보상적,
산술적 의미의 정의다.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의미의 정의. 자,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이고 비례적이며 실질적 의미의 정의다. 자, 그럼 실컷 이게 뭔지 알겠어. 이제 평균적 정의라는 거는 동등하게 가는 거야. 같은 것도 같게, 다른 것도 같게 동일하게 가겠다는 얘기야. 배분적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고 네가 노력한 만큼의 그 몫을 받는 것, 네가 노력한 만큼이니까 그만큼 받아가는 거고 그거잖아. 그게 평등으로 이어지면은 각각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지. 어떻게? 평균적 정의는 누구에나 동등하게니까 형식적 평등이라는 것으로, 다른 말로 절대적 평등이라고도 하거든. 형식적 평등하고 연결할 수 있겠다. 배분적 정의는 네가 그 한 만큼 가져가는 거라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고 했으니 실질적 평등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그 배분적 정의의 빨간색 화살표 한데 오른쪽에다가 실질적 평등. 저 빨간색 글자는 도대체 언제 뜨는 걸까요? 와, 말하자마자 뜨네. 자, 그러면은 다시 검은색으로 B. 오늘날의 네, 말씀하십시오. 음. 아, 그게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실질적 평등이 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정치적인 영역,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정치적인 영역에서든 경제적인 영역에서든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 모든 영역에서 총망라해서 똑같이 주던 시대가 있었지. 맞지? 이게 형식적 평등이었잖아. 절대적 평등이고. 근데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정치적인 영역은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경제적인 영역에서나 사회적인 영역, 문화적인 영역에서는 똑같이 나눠주니까 안 되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실질적으로 가야 된다, 이제 실질적으로. 특히 문화 쪽에서, 문화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자. 사회복지제도 이런 거.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잖아, 즉 이 말이.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지원금을 잘 사는 사람한테도 지원금이 가고 못 사는 사람한테도 지원금이 가. 다 지원금이 가는 거지. 근데 이거를 실질적 평등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가는 거야? 잘 사는 사람한테는 안 가고 못 사는 사람한테는 좀 더 갈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배분적 정의랑 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배분적 정의는 노력한 만큼 가져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저 사람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저 저소득층은 노력한 게 아닌데 왜 가져가요? 라고 이렇게 의문점이 들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 노력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실질적인 거에 더 집중을 둔다는 거지. 약간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뭘 예를 들어 주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나누는데, 야, 너는 이제 갖고 있는 게 많잖아. A는 갖고 있는 게 많아. 너는 네가 그 가진 것만으로도 기본권을 실현시킬 수 있어. 야, 근데 B 봐라. 쟤 없잖아, 지금. 그래서 약간 필요에 의한 정의랑도 약간 조금,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법에서 구분하기 좀 힘든 부분이거든. 왜 그런 게 있어, 나중에. 윤사를 배우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뒤에 법치주의 하면 그거 배우잖아. 법에 의한 지배랑 법의 지배를 배울 거거든.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법에 의한 지배랑 법의 지배는 공화주의에서 봤을 때는 공화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의 지배나 같다고 봐. 여기서가 그런 경우야. 배분적 정의가 노력한 만큼 나눠주는 것도 맞고 필요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도 맞고 과목 간에 그냥 영역에 따른 내용인 거야 이거는. 음.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윤사를 배우면 알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윤사를 안 배우니까 대충 이 정도로만 설명할게요. 자, B. 오늘날 정의. 겁나 복잡한 거예요. 과목마다 개념이 달라. 그래서 나도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상했어. 나는 분명히 법에 의한 지배를 배웠고 법의 지배도 배웠는데 그러니까 공화주의라고 하면 크게 두 갈래로 나뉘거든. 공화주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랑 마키아벨리, 군주론 쓴 마키아벨리의 신로마 공화주의로 나뉘어. 마키아벨리 군주론 원전에 보면은 그런 편이 나와요. 법을 통한 지배라고 아예 묶어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의 지배나 법을 통한 지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거든. 그래서 과목마다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그런 거는. 자, 우리는 여기서만 생각합시다. 자, B. 오늘날 정의. 그럼 오늘날에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등이라는 거다. 여기서 우리 아까 본 평등이 나오겠지. 파란색으로 평등. 기억. 심화랑 같은 줄이에요. 심화 적은 같은 라인. 형식적 평등. 그리고 그 아랫줄에 니은. 실질적 평등. 자, 형식적 평등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가는 거다.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아까 내가 정치적인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형식적 평등이 허용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 이유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빨간색으로 예시 표의 등가성의 원리다. 자, 나는 지금부터 너네랑 시뮬레이션을 할 거야. 자,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선택 20 내년이 대통령 선거인가? 잠깐만 17, 18, 19, 20, 21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하겠죠. 그럼 선택 2021 하면서 막 이제 나올 거야. 그럼 이제 대통령 선거 과연 어떤 후보가 더 앞질까요? 막 이런 게 나오겠지. 자, 우리는 이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해볼게.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투표를 하러 갈 거예요. 대통령 선거는 내가 딱 한 명 찍을 수 있지. 표 한 장. 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신분증을 줘. 신분증 인식을 해. 그러면은 투표 용지가 나와. 신분증이나 투표 용지를 받고 기표소로 들어가. 들어가서 그 한 장에 여러 후보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 김길동, 김개똥, 홍길동 이럴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후보를 찍을 거야. 그리고
두 번 접었던가, 반 접은가 두 번 접은가 그럴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접어서 어쨌든 그 투표함에 넣고 나오죠, 나는. 여기서 나는 대통령을 뽑는데 나의 한 표를 행사한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또 3년 뒤, 4년 뒤면 뭐 국회의원 선거할 거 아니야, 총선. 자, 선택 2024 총선입니다. 하면서 이제 총선을 합니다. 똑같이 나는 투표소에 들어갔고 신분증 꼽았고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투표용지가 두 장이네. 어쨌든 투표용지 두 장을 받고 기표소에 들어갔어. 우선 우리 동네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을까 하나 찍고, 두 번째 비례의석, 비례대표 의석을 줘야 되는데 나는 예를 들어 뭐 갑당, 을당, 병당, 정당 뭐 이런 게 있는데 나는 뭔가 병당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럼 병당이 찍어. 그럼 두 표를 행사한 거지 내가. 그리고 넣어. 이게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야. 누가 돈이 많고 적든, 나이가 많고 적든, 더 이쁘든 못생겼든 간에 똑같이 대통령 선거에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 총선 때는 두 표씩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의 가치가 같다. 그래서 표의 등가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 대표적인 예시가 장애인 수험생의 경우에는 시간 연장을 해주죠. 그래서 장애인 수험생 시간 연장. 과 같은 게 실질적 평등의 예시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법의 이념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2번 합 목적성. 자, 합 목적성이 무엇이냐면은 법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근대의 자유방임 국가, 즉 소국 국가로 뭐 야경 국가로 내세우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그 시대에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합 목적성의 일원이 되었어. 국가 권력으로부터. 근데 현대복지국가로 넘어오면서 개인의 이익과 함께 공공복리가 강조돼. 둘 다 추구해야 돼. 두 가지의 가치를 모두 추구하고 두 가지 가치를 모두 부합해야 돼. 그게 합 목적성. 그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 그래서 뭐 합목적성은 상대성을 띈다고도 하는데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당연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으니까. 자, 세 번째 3번 법적 안정성. 자,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검은색으로 A 의미, 개인의 사회생활이 개인의 사회생활이 법에 의해 보호되어 안정된 상태를 이룬 것을 말한다.
근데 이런 법적 안정성이 유지가 되려면은 조건들이 필요한데, 자, B 조건. 그리고 나는 빨간색으로 네 가지의 조건을 쓸 거야. 첫 번째, 명확한 규정. 규정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 규정의 명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사람의 가치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규정이 명확해야 되고, 두 번째, 이 법이 과연 실현 가능할까? 실현 가능성. 세 번째, 폐지라든 법을 만들고 바꾸고 폐지하고 이게 너무 많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잦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안정성 이라고 한다. 안정성.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국민의 법의식. 법의식에 합치해야 한다. 요게 법적 안정성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법적 안정성을 나타낸 대표적인 예시들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너무나 조용해서 빨간색을 적을게요. 빨간색 두 줄. 첫 번째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 그리고 두 번째는 시효제도. 자,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법률의 효력은 법률 효력은 시행일,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는 그 일자리 기준으로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를 정치와 법의 표현으로 바꿔보면은 법률 효력은 시행일 이전 사건에 대해 소급할 수 없다.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게 어디 나타나냐면은 헌법 제13조 1항하고 2항 그리고 형법 제1조 1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10분 아니고 한 5분 쉬고 나서 볼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효 제도는 우리가 알잖아. 공소시효. 사실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경우 사실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경우 그대로 존중하고 권리 관계를 인정한다. 권리 관계를 인정한다. 그냥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 보면은 공소시효 제도라고 딱 생각하면 돼. 공소시효 지나면은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기가 어렵죠. 할 수가 없죠. 음. 그 대표적인 예시로 90년대에 있었던 이제 대구의 황산 테러 사건. 그게 예시로 많이 나와요.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결국 법인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지. 세 번째. 자, 그리고 C로 갑니다. C. 아래 C. 자, 관련 법원. 요 문장이 나오면은 법적 안정성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
여기까지 하면은 정치야법 첫 번째 페이지는 끝난 건데, 우선 처음부터 우리 복습 한번 쫙 할 거고, 복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5분 쉬었다가, 이제 법률 불소급의 원칙 관련한 조항 보고, 법하고 도덕 비교하면서, 이제 민주주의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선 다 썼습니까? 음, 지성이 다 썼고, 승준이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서 복습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해서 정치화법 얘기를 하면서, 자, 정치라고 하는 게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갈등 조정 과정이라고 했고, 자, 국가 현상론은 집단 현상론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논리를 무슨 론? 이게 태블릿이라서 늦게 뜨는구나. 네. 국가 현상론이라고 하고, 자,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조정, 해결 과정을 집단 현상론이라고 한다. 집단 현상론은 특히 국가의 무슨성, 특수성을 간과한다. 자, 그 다음에 법 해가지고 법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 규범이고, 뭐 행위 규범으로서의 역할, 재판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했었고, 자, 법에는 두 가지 특성을 띈다고 얘기를 했었어. 자, 첫 번째, 위법 시 국가가 제재한다. 강제성. 그리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과 같은 위계성을 띈다고 했다. 세 번째, 법의 이념.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인 정의는 크게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뉜다라고 했고, 평균적 정의는 각각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이렇게 관련되어진다라고 얘기도 했다. 자, 형식적 평등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라고 했고, 대표적으로 표의 무슨성의 원리, 등가성의 원리 생각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법의 이념 두 번째, 법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에 부합하는 거 한목적성이라고 했고, 시대, 사회 현상, 사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예시로 근대 자유방임 국가 때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 이게 한목적성이었다면 현대복지국가는 개인의 이익과 동시에 공공복리까지 추구하는 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었다. 다음 세 번째 이념 법적 안정성이다. 자, 법적 안정성은 개인의 사회생활이 법에 의해 보호되어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 것이었는데 네 가지 조건이 있었다. 명확한 규정, 실현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안정성, 국민의 법 의식에 합치되어야 한다. 그럼 이것의 예시는 무엇이 있었냐? 첫 번째, 무엇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률의 효력은 시행일 이전의 사건에 대해 소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자, 두 번째, 공소시효와 같은 시효제도는 사실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경우 그대로 존중, 권리관계를 인정한다 얘기했다. 자, 무엇의 극치,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하나하나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지? 빈칸 한번 쳐볼게. 안 보고, 노트 안 보고 한번 같이 쳐봅시다. 첫 번째. 자, 국가 현상론은 집단 현상론에 어떻게 된다고? 포함된다. 자, 정치 권력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것은 무슨 론? 무슨 현상론? 국가 현상론.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조정 해결 과정 무슨 현상론? 집단 현상론. 특히 국가의 무슨성을 간과한다? 특수성. 자, 법으로 갈게요. 자, 법은 자, 특성 두 가지가 있었어. 위법 시 국가가 제재한다. 무슨 성? 강제성.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과 같은 무슨 성? 위계성. 자, 그 다음 법의 이념으로 간다. 법의 이념 첫 번째.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 justice. 정의. 자, 정의의 의미는 무슨적 정의와 무슨적 정의가 더해진 거였어. 동등하게 나오는 무슨적 정의? 평균적 정의. 노력한 만큼 네가 분배받는 거 무슨적 정의?
배분적 정의. 자, 평균적 정의랑 배분적 정의는 각각 무슨적 평등, 무슨적 평등과 연결이 되더라? 평균적 정의는 무슨적 평등? 그렇지. 형식적 평등. 배분적 정의는 실질적 평등과 연결이 되었다. 자, 형식적 평등.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가더라. 대표적인 예시로 표현 무슨성의 원리? 등가성의 원리. 자, 그러면은 내가 좀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표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니 없니? 없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법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목적에 부합하는 무슨성? 한목적성. 자, 그럼 이 한목적성은 절대적이야, 상대적이야? 상대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안정성? 법적 안정성. 자, 명확한 규정, 실현 가능성, 그리고 자, 너무 많이 개정되고 폐지돼서는 안 된다. 무슨 성? 안정성. 자, 법률의 효력은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 소급할 수 없다. 무엇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 자, 사실상태 오래 지속된 경우 그대로 존중, 권리관계 인정한다. 대표적으로 황산테러 사건이 있었던 무슨 제도? 시효제도. 자, 무엇의 극치는 무엇의 극치다? 제가 개최 처음 한 거니까. 그렇지.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 한 번만 더 볼게요. 오늘 처음이니까. 자, 처음이니까 한 번만 보자. 자, 다시. 정치는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갈등 조정 과정이라 얘기를 했어. 두 가지 관점이 있었고. 자, 첫 번째. 정치 권력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관점. 무슨 론? 또 해. 한 번 더 해. 복습은 여러 번 해야지. 국가 현상론, 그렇지. 엘리트주의 유별할 수 있다 했고. 자,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 조정 해결 과정과 관련된 무슨 현상론? 국가의 무슨성에 간과 특수성 간과. 그래서 국가 현상론은 집단 현상론에 포함된다 얘기를 했고. 자, 법으로 가자. 자, 법은 생의규범, 재판규범의 역할을 한다 했고. 자, 두 가지 특성을 띈다 했어. 위법 시 국가가 제재할 수 있다. 무슨 성? 강제성.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단계를 띄고 있네? 무슨 성? 위계성. 자, 법의 이념 첫 번째.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이라고 했어. 자, 저스티스 뭐야? 정의. 정의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가는 무슨적 정의? 평균적 정의. 노력한 만큼 그 몫을 배분받는, 분배받는 무슨적 정의? 배분적 정의. 자, 평균적 정의는 같은 것도 모두에게 동등하게 나눠주잖아. 무슨적 평등과 연관되어 있다? 형식적 평등. 배분적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어떤 적 평등과 관련이 있다? 실질적 평등. 자, 형식적 평등은 주로 정치 영역에서 많이 이용된다 했고, 그래서, 자, 모든 개인에게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가야 된다. 표의 무슨 성의 원리? 표의 무슨 성의 원리? 등가성의 원리. 자, 그 다음에 법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에 부합한 것. 무슨 성? 합, 목적성.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사회생활이 법에 의해 보호되어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 이 무슨 성? 이거? 법적 안정성. 자, 명확한 규정, 실현 가능성, 그렇지, 안정성. 자, 그 다음에 법률 효력은 시행일 이전 사건에 대해 소급할 수 없다. 무엇의 원칙? 무엇의 원칙? 그렇지, 법률 불소급의 원칙. 사실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그대로 존중하고 권리관계를 인정한다. 이거 무슨 제도야? 그 황산태로 얘기했었지. 그렇지, 시효제도. 자, 무엇의 극치는 무엇의 극치?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 오케이, 여기까지 복습 다 했고. 자, 그러면은 복습 열심히 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법 관련 조항 보고 도덕하고 법 비교해 볼게요. 10분 쉬면 됩니다.